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이제 7단원부터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주제, 삼각함수라고 하는 주제를 쫙 시작을 할 거야. 이게 굉장히 사실 의미가 있고 고교과정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현재 지금 문이과 공통교육과정이긴 하지만 삼각함수가 도형을 다룬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도형을 다루는 과목이 사실 이미 중3 과정에서 기하 파트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뭐 원이 등장하고 뭐 삼각형, 사각형, 그러면서 삼각비 뭐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자, 이걸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수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적이 되겠고요. 자, 이름은 삼각함수입니다. 함수. 삼각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를 다루는 거야. 함수를. 근데 함수를 다루면 함수는 다시 말하면 그래프야. 그래프. 봐봐요. 우리가 Y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X축이고 Y축이면서 막 이런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배운다고요? 삼각함수의 정의야, 7단원이. 함수인데,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있는데, 그래서 삼각함수는 뭐냐면 이런 거야. Y는 sin X, 이런 게 삼각함수입니다. sin 세타, 코사인 세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삼각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지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각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 미지수가 되는 걸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 교재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삼각함수 딱 펴봤더니 교재 80페이지에 호도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가 등장을 하지. 호도법. 뭐지? 호두? 호도? 뭐지? 호도한다 그 호도인가? 아닙니다. 호도법 뭐냐면 호자가 부를 호자야. 도가 각도할 때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부르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호도법인데 그 호도법이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걸 출발한 겁니다. 아니 뒤에 가서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함수를 지금 나타낼 텐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x가 정의역인데 그 정의역의 원소는 항상 실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때까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사인 30도. 그러니까 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30도라고 하는 이 도를 표현하는, 도를 포함하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60분법이라고 부르는데 도를 포함하는 이런 어떤 각의 단위 60분법으로 이때까지 불렀는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30이라는 실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숫자 자체에 단위가 붙으면 이거는 숫자가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그래서 몸무게가 70kg이야. 실제 조금 더 나갑니다. 하여튼 몸무게 70kg이라고 치면은 선생님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선생님 몸무게는 70이라는 숫자입니까?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몸무게가 70kg이지만 톤으로 고치면 0.07톤이야, 톤. 1000kg 1톤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몸무게는 0.07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단위가 있으면 그 단위에 따라서 이런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다가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생님 손가락 하나 길이가 10cm야.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그냥 10cm라고 쓸 수도 있고요. 100mm라고 할 수도 있고요. 0.1m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숫자가 전부 같지 않잖아. 동일한 길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단위가 있으면 이제 이거 갖다가 실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각도도 마찬가지여서 이 각도도 30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각도는요, 30도도 있지만 1도가 60분이거든요. 또 1분은 60초입니다. 초. 그러니까 이게 각을 단위 중에서 분도 있고 초도 있고 도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30도지만 이거는 30 곱하기 60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갖다가 각을 부르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바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한 겁니다. 자, 호도법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교재는 막 라디안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뭐를 생각하느냐? 자, 부채꼴 하나를 생각해. 그리고 이 반지름 길이가 R이야, 부채꼴이. 부채꼴 뭔지는 알죠? 피자 한 조각. 그지? 그랬을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똑같은 R이 되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얻어지는 요 각이 있겠지. 이 각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부채꼴이 점점 호의 길이가 비례해서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딱 R이 되는 반지름하고 똑같아지는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이 각 갖다가 숫자 1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라디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라디안이라고 부르는데 그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그냥 각을 부르는 단위이긴 하지만 단위가 아니야. 단위가 아니라 각이기 때문에 라디안이라고 불렀지만 좀 이따가 쌤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 부채꼴을 크기를 키울 거야. 키우면은 봐봐요. 키우면은 이 부채꼴이 R, 2R이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각이 2배가 됐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2라디안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줄여갖고 라디안, 이렇게 RAD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 각이 요걸 갖다가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의 각이 2배가 됐다는 요 의미 알겠습니까? 배는 단위가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요. 그냥 2라디안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냥 실수 2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야. 다시 호도법을 왜 배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호도법은 뭐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도법을 왜 배우냐면은 결국 본질적으로 우리는 함수를 다루려고 해. 삼각 함수. 근데 함수를 다루려면 정의역이 실수가 돼야 돼. 근데 실수는 60분법의 30도 60도는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실수가 어떻게 다루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갖다 1라디안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각은 1라디안의 몇 배가 됐는지를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몇 배라고 하는 것의 그 몇이라는 숫자는 실수입니다. 이거는 2라디안이지만 그냥 각은 일반 세타라고 쓰거든요. 이 세타는 그냥 숫자 2라고 쓰면은 여러분들은 2라디안이구나. 1라디안이 2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 숫자 2는 실수인 거예요. 지금.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자,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론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야. 부채꼴이 점점 각이 커졌네? 그러면 원의 한 바퀴가 뺑 됐네? 원의 한 바퀴가 뺑 되면은 이때 이 각 세타는 얼마가 될까라고 하면은 부채꼴은 각이 점점 커질수록 커지죠. 호의 길이 얼마입니까? 2파이R 아닙니까? 이런 비례 성립하는 거지. 세타일 때는 2파이R이고요. 근데 1일 때는 R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채꼴이 1라디안이었을 때는 호의 길이가 R이었는데 그럼 세타일 때는 호의 길이가 호는 아니긴 하지만 2파이R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 세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파이가 돼서 2파이를 우리가 360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안의 단위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180도라고 하는 단위를 호도법으로 고치면 파이가 되는구나. 파이가 뭡니까? 3.14, 159, 265, 358 이렇게 가는 숫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호도법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호도법은 뭐냐? 각을 부르는 새로운 체계입니다. 단, 그 각을 실수 취급해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과 전환을 시키면은 180도가 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간단을 해볼까요? 우리가 자주 썼던 특수각이 있어요. 자, 60분법. 호도법. 변환을 한번 시켜볼게요. 변환시키면은 60분에서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 더 가게 180도까지 해볼까요? 180도. 360도까지 해볼까요? 이런 것들을 호도법을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아까 뭐라고? 180도가 파이고 얘는 2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90도는 뭡니까? 절반이기 때문에 값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얘는 3분의 1이죠? 그럼 값은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90도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 얘는 60도 절반이기 때문에 값은 6분의 파이, 얘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자주 쓰는 요 각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요. 이걸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부릅니다. 특수각. 특수각.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비라든지 뭐 삼각 함수의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각을 알고 있는 특수각.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정삼각형 내지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 갖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각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출발을 하고, 당연히 이 세타가 특수각이 아닌, 뭐 세타가 뭐 7.1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어차피 7.1 실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각인 거야. 대강 얼마냐면요, 2파이가 6. 얼마이기 때문에 2파이보다 조금 큰 각에 7.2라는 게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건 몇 도인지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를 이용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기본인 것은 부채꼴이 있는데, 어떤 부채꼴이 반지름 길이가 r이고요. 중심각 이번에는 아까처럼 1라디안이 아니라 그냥 세타라고 치겠습니다. 세타 라디안이자 1라디안의 세타 배. 그래서 그냥 이제 앞으로 라디안 안 쓸 거예요. 그냥 세타라고 쓰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했을 때, 부채꼴 호의 길이는요, 얘가 1라디안이면 이 값이 r이었지. 얼이었지. 그치? 그럼 얘가 세타 라디안이면 뭘까? 얼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다시 1라디안일 때는 r이었어요. 세타라디안이면 각은 세타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세타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r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공식을 중학교 때 배웠었지. 거기에 그 l 자리에다가 r 대입하게 되면 없으면 2분의 1에 r제곱 세타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근데 이때 요 세타가 뭐냐면요, 라디안으로 표현된 각입니다.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을 실수 취급하는 게 호도법 취급이 아니라, 취급하는 게 이 호도법의 본질적인 목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의 내용 보겠습니다. 호도법과 육식분법의 관계가 나와 있으면서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외우시고요.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길이가 L인 철사가 있는 철사를 모두 사용해서 점 O를 중심으로 한 두 원과 원점을 지난 두 직선을 둘러싸인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대요. 철사를 휘어가지고 요렇게 생긴 이런 도형을 만들었을 때 질문이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큰원 반지름, 작은 반지름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 길이가 얼마야? 라지 R 빼기 스몰 R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세타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얘 뭡니까? 스몰 R 세타. 얘 뭡니까? 라지 R 세타. 왜? 공식을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철사의 길이는요, 2 곱하기 라지 R 빼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이거는 뭐 세타로 묶어서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안 나와 있는 문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타는 셈이 임의로 놓은 거야. R이나 L은 문제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이 세타라고 하는 게 셈이 임의로 놓은 값이니까 나중에 이걸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문제가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넓이 어떻게 겁니까? 2분의 1에 r제곱 세타를 하시면 요 커다란 부채꼴이 나오죠. 거기에서 요 조그만 부채꼴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빼기 2분의 1에 r제곱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식은요 2분의 1 세타로 묶어내면은 대문자 r제곱 빼기 소문자 r이니까 대문자에서 소문자 r을 더한 거랑 인수분해 대문자 r에 소문자 r을 뺀 걸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 봤더니 얘 보입니까? 요렇게 생긴 거 보이죠? 이렇게 생긴 거 보입니까? 세타를 어차피 세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 넘겨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네. 이 식은 2분의 1에 괄호 열고 L-2의 대문자 R 빼기 소문자 R 중괄호 그리고 대문자 R 마이너스 소문자 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야? 이게 문제가 주어진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대문자 R 빼기 소문자 R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네. 다시 요값 선생님 새로운 문자 K라고 한번 놔볼까? 그럼 이 식은요, 이렇게 전개하면은 2분의 1L, 그 다음에 2분의 1 LK,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질문이 뭐예요? 이것의
대값 구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값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분의 1 lk가 되니까 k가 하나 2차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은요 언제 최대가 됩니까? k가 얼마일 때? 이 그래프가 k에 관해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때가 최대 아닙니까? k가 얼마일 때? 2a분의 마이너스 b.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l이니까 이 값이 4분의 1 l일 때. k가 4분의 l일 때가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대입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l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8분의 l제곱이 되어서 16분의 l제곱이 최대값이 되어서 결국에는 k라고 하는 것도 문제에 안 들어가요. 뭐 필요하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리 문제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세타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6분의 l제곱이라고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문제풀이보다는요 기본적으로 호도법의 정의, 각의 정의 그러면서 부채꼴의 넓이나 길이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는 게 가장 기본. 됐습니까? 다음 이번에는 일반각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이기 때문에 각을 막 정의를 해, 각을. 이런 걸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더라. 얘들아, 각이 뭐니, 각이? 선생님, 각이 뭡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게 각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각이라고 하는 본질이 뭐야? 길이야? 넓이야? 뭐, 벌어진 정도야? 그렇지 않아요. 다 틀렸어요. 각의 정의가 뭐야? 이거 중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는 애들 물어봐도요 몰라. 각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은 각이 뭐지? 얼마만큼 벌어져 있냐? 이 정도로밖에 말을 못하는데 각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의 정의는요 이 각의 정의야. 어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반직선을 생각했을 때 그 반직선으로 나타내어지는 도형이 있어요. 그 도형 뭐해서 요 점이 O, 이 점을 A, 그 다음에 요 점을 갖다가 뭐 B라고 하면은 반직선이 있으면 이런 도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형 A, O, B를 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각은 뭐 벌어진 정도 이런 게 아니라 반직선 두 개를 얻어지는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뭐 수학적인 엄밀성 이런 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그냥 공부하다가 이렇게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걸로 충분해. 이 반직선 도형 정도를 각이라고 부른다. 이게 충분하고요. 어쨌든 자 지금부터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면 각이라고 하는 게 중학 과정은 전부 다 이렇게 뭐 삼각형이나 원 같은 거에서 이런 걸 각이라고 정의를 했잖아. 각을 항상 양의 값밖에 이야기를 안 했어. 왜냐면 도형에서는 각의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요 각 갖다가 세타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 호도법에서 세타는 실수 취급을 한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실수는요 0도 있고요. 그 다음 막 100, 200, 300처럼 굉장히 큰 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이 음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에서 정의역이 실수기 때문에 각을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 지금은 출발도 안 했어. 근데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려면 각을 음수이거나 또는 360도면 2파이보다 큰 각을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각을 정의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건 이제 일반각 개념인데 우리가 마치 시계반을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 보통 이제 X축의 평행한 걸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O가 있고요. 여기 X가 있고요. 자, 이런 기준이 되는 반직선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자, Y가 움직인다라고 뭐 이걸 P라고 할까요? 이런 교정에는 P라고 했으니까 얘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런 각을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각이 뭡니까라고 부르면은 이걸 우리가 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되는 요 반직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 요만큼을 우리가 각세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실제로 각세타는 시계 방향 움직이건 반시계 방향 움직이건 상관없어요. 그렇긴 한데 그냥 기준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시계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있다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 세타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요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각이 점점 커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딱 머릿속으로 각이 점점 커지는구나를 떠올릴 수가 있지. 그런데 이때 이 각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 한 바퀴를 뺑 돌면은 360도 2파이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바퀴를 돌고 시계처럼 한 번 더 돌았어 이렇게.
그러면은 그때 이 빨간색 각은 뭐 2바퀴, 3바퀴를 돌아가지고 요렇게 돌아서 이렇게 생긴 각으로 표현하게 되면 각이 2파이보다 360도보다 큰 각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각이요. 방향을 방금 정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만약에 P가 있다고 치면은 이거는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갔다 생각할 수 있는데 C에 갑자기 움직이다 거꾸로 움직였다고 치면은 이때는 각을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각을 우리가 마이너스 세타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각이란 도형 자체는 딱 봤을 때 기하학적으로는 방향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각을 갖다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반식의 방향을 각에서 양으로 카운트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각이 반직선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요, 이걸 각이 음으로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바퀴를 뺑 돌면은 기하학적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되잖아. 한 바퀴를 뺑 돌면 2파이만큼 움직인 거야, 360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한 바퀴, 2바퀴, 3바퀴 돌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2n파이 단 n은 정수, 그러니까 2파이의 정수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런 꼴로 일반적으로 세타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n이 1, 2, 3, 4만큼 커지면 각이 몇 바퀴 돌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때 만약에 요 알파가 음수이거나 또는 요 n값이 음수가 되면은 이제 각을 음의 경우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자체를 너무 현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각을 표현할 때 각이 음수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식은요, 뭐 호도법 같은 각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보통 60분법 잘 안 쓰긴 하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60분법 안에 도를 써야 됩니다. 뭐 호도법일 때는 이렇게 됐습니까? 4분면의 각 이런 거 알고 있죠?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런 거야. 이 제1사분면은요, 당연히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제1사분면이야. 0도부터 90도 사이. 근데 실제로는 얘가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 갔는지하고 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각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어떤 요 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각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제1사분면에 있는 각은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몇 바퀴를 돌아서 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에 2n파이를 붙여서 2n파이 플러스 0에서부터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어떤 각 세타가 있으면 우리는 제1사분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앞으로 모든 고교 과정의 각은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식의 방향으로 얼마 가는지에 따라서 각을 정의합니다. 라고 결정짓기 바랍니다. 알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일반각에 관한 내용인 거. 뭐 처음 공부하면 조금 난해한 느낌이 많이 들지만 또 막상 공부하다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자, 오늘 3가지 개념 배우는데 두 번째 개념이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각에 관한 개념에서 일반각. 그럼 이런 거야. 세타가 제2사분면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제 몇 사분면 각입니까? 이게 세타가 제2사분면 각이란 말은 요렇게 있으면 좀 여기에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세타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둔각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 세타는요, 어떻게 되느냐? 제2사분면은 경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파이보다는 작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다는 뜻인데 이게 몇 바퀴 돌아서 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옆에다가 항상 2n파이 플러스 파이에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몇 바퀴를 돌아서 제2사분면에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분의 4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게 되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는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이렇게 있으면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여기 2분의 파이.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여기야, 여기 4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1사분면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n에다가 1 같은 숫자 집어넣게 되면 값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랑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사이가 되는데 파이가 여기거든요. 거기에다가 4분의 파이 더하고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하면은 이쪽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도 되고요. 제3, 4분면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제1사분면이 아니에요. 제1사분면 또는 제3사분면입니다. 파이의 2대입 해볼까요? 파이 2대입하게 되면 값은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인데 2파이는 어차피 한 바퀴 뺑 돌았기 때문에 다시 또 여기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네, 일반각에 관한 개념이야. 자, 그 다음에 세타의 동경과 동경이란 말이 나오네. 동경이 일본에 있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치. 뭐 동경이라고 하는 게 정석에 나와 있어요. 동경이란 단어가 안 나와 있나? 요 반직선 OP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한자 단어보다는 그냥 위치라고 이해하면 돼요. 세타의 위치와 근데 세타를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게 x축 양의 방향이니까 그거 말고 나머지 하나의 반직선의 위치를 생각하면 돼요. 그거랑 6세타의 동경이 1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그만 이런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긴 동경, 이게 세타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6세타는요. 얘가 이렇게 돼서 반대쪽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게 6세타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단,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6세타하고 세타가 정반대에 있다는 뜻은요. 6세타에다가 세타를 빼면 뭐가 된다는 거야? 파이가 된다는 뜻이죠. 180도.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타는 여기에 있지만 6세타는 뱅글뱅글 돌아서 반대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파이가 아니라 파이 더하기 2n 파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세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타는 6세타가 세타는 제1사분면 6세타는 반대쪽 그냥일 수도 있고요. 또 한 바퀴 돌아서 반대쪽, 두 바퀴 돌아서 반대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봤더니 5세타네. 질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세타는 5분의 파이 더하기 5분의 2n 파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n이 1이면은 여기는 5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기로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잖아요. 얘가 2분의 파이보다 크잖아요. 값이. 그럼 n이 2거나 이렇게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뭐만 되는 겁니까? n이 0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n이 0이 되면은 세타는 5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질문이 뭡니까? 사인의 5분의 파이 더하기 5분의 12파이를 물어봤네요. 그럼 이 값은 사인의 15분의 2파이. 그래서 15분의 통분하면은 3파이 더하기 2파이가 되고요. 이 값은 사인의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사인 60도거든요. 사인 60도는 특수각입니다. 2분의 루트 3을 외우셔야 되는데 삼각함수 좀 이따가 바로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중3 때 기억이 아련하게 새록새록 납니까?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정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오늘 개념 마지막은 삼각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는 게 목적이야. 이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호도법도 배우고 일반각도 배우고. 근데 삼각함수는 뭐냐면은 각이 음수이건 90도보다 크건 어떤 각이든지 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잠깐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삼각비를 배웠어요. 삼각비.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각을 세타도라고 보통 불렀지. 사실은 세타라고 하면은 그때 여기 빗변을 A, 밑변을 B, 높이를 C라고 하면은 이런 거 기억납니까? 사인 세타가 뭡니까? 그러면은 요것분의 요것이 되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A분의 C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뭐 공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B를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값은 뭐 A분의 B가 되고 탄젠트 세타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뭐 B분의 C가 되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직각 삼각형에서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은요. 세타가 무조건 0보다 크고요. 또 하나 한쪽이 직각이니까 나머지는 절대 90도보다 2분의 파이보다 작을 수밖에 없었는데 세타는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2분의 파이보다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지금부터 정의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의를 하는 과정이 이제 고등 과정에서 뭘로 달라지느냐? 이름이 삼각 함수로 달라집니다. 함수. 그러니까 세타가 이제 실수야. 함수기 때문에. 그러면 세타가 마이너스 무한대도 플러스 무한대가 다 가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삼각비와 삼각함수는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삼각비는 좁은 개념이야.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개념. 알겠습니까? 삼각비의 개념은 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 개념이고요. 이때는 세타가 실수 전체로 확장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함수에서 다뤘던 모든 내용은 이 삼각비로 각을 좁히면은 당연히 공식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형태도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삼각함수는 바로 좌표 평면상에서 정의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학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적인 약속이니까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방금과 같은 그런 원리가 숨어 있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특정한 점 P를 X, Y라고 놓으시면은 잘 봐요. 이 점으로부터 원점까지 거리를 우리는 R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가는 반시계 방향의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사인 세타는 이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그러니까 R분의 그 다음에 Y좌표. 됐습니까? 얘는요. R분의 X좌표. 이거는요. X좌표분의 Y좌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거야. 왜 하고 많은 약속 중에 이렇게 약속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게 삼각비랑 관계가 있어요. 자, 만약에 현재 이 각이 예각이라고 치면은요. 제1사분면에 이렇게 어떤 점 P가 X, Y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각이 세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고 있잖아.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요게 R이야 지금이. 자 보세요. 요 길이가 뭡니까? 제1사분면에서는 요 길이가 Y야 Y. X, Y 전부 다 양수니까. 요 길이가 뭡니까?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기로 사인 세타가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R분의 Y가 되는 거 맞니? 코사인 세타가 뭡니까? 빗변분의 밑변 되는 거니까 R분의 X 되는 거 맞습니까? 탄젠트 세타가 뭡니까?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X분의 Y가 돼서 예각인 경우에는 삼각비하고 똑같아지려면은 둔각이건 일반각이건 전부 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지만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니? 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응? 그래서 이렇게 생긴 내용을 토대로 이제 각이 양수건 음수건 모든 상태에 대해서 정의가 끝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 쭉 이론 확장하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우리가 전부 다 양수만 이때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음수, 양수 전부 다 가능합니다. R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점과 원점 사이 여기 P 사이 거리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근데 이 XY는 XY 좌표니까 제1사분면에서는 양이지만 제2사분면에서는 이 식이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제3사분면은요.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4사분면은요.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일 수밖에 없으므로 뭐가 탄생하냐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이요. 제1사분면은 전부 다 양수입니다. 제2사분면은 X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제2사분면은 R은 어차피 거리니까 양수고요. Y좌표가 제2사분면 양수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요. 얘는 음수가 되고요. 얘도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X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제3사분면은요. 둘 다 음수니까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근데 둘 다 음수니까 이 값은 다시 양수가 되는 겁니다. 제4사분면은 X양수, Y 음수니까 Y 음수니까 음수, 얘가 양수, 얘가 다시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양수, 음수가 4분면마다 달라지는데 제1사분면은 전부 다 양수고요. 제2사분면 봤더니 사인만 양수고요.
제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고요. 제4, 4분면은 네, 코사인만 양수가 돼서 뭐 정석 교재에는 얼싸한꼬라고 나와 있어. 예, 근데 뭐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식 자체가 통째로 기억을 하십시오. 통째로. 아, 저런 이유 때문에 저러저러하게 되는구나. 알겠습니까? 이게 삼각함수의 끝이야, 끝. 특수각 같은 거에 삼각함수 한번 잠깐 정리해 줄까요? 삼각 B를 먼저 해보자. 후덕볼 배웠으니까. 자, 각이 있으면 이 세타가 자, 0, 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걸 중학교 때 배웠어요. 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사인 30도, 30도. 네, 역시 2분의 1이었어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였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각 2등변 삼각형에서 이게 45도가 되고 직각이 되면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1대 1대 루트 2인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인 겁니다. 근데 코사인 45도는요, 역시 루트 2분의 1이어서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탄젠트는 밑변분 높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선생님,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 60도가 되고요. 직각이고 30도가 되는 것은 1대 루트 3대 2가 됩니다. 얘는 뭘로 구하죠?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걸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기억납니까?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사인 값은 사인 60도 얼마입니까? 이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60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분의 이거. 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코사인의 30도는요, 2분의 루트 3. 여기는 루트 3분의 1. 이 각이 30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리고요, 아까 같은 정의에 의해서 이제 0이나 90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게 이렇게 X축, Y축이 있으면은, 여기에 어떤 점 P가 있으면은 0도인 거지. X 양의 방향으로부터 0만큼 움직인 거니까. 그러면은 사인이 얼마냐면은 R분의 Y좌표인데 Y좌표가 0 아닙니까? 0인 거야. 여기는 R분의 X좌표 아닙니까? 근데 X좌표가 R하고 똑같죠. 그래서 값은 1인 겁니다. 탄젠트는 뭡니까? X좌표분의 Y좌표의 값은 또 0이 되는 겁니다. 왜? 이 그래프, 요 P라는 점은 항상 R, 0이기 때문에 X좌표분의 Y좌표는 0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P가 있으면 이 값은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0,R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식을 실제로 사인은 얼마입니까? R분의 Y좌표니까 1이고요. 코사인 R분의 X좌표니까 0이고요. 탄젠트는 X좌표면 Y좌표인데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보다 더 커지는 경우나 더 작아지는 경우도 동일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3번, 4번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볼게요. 각 B가 30도, 각 C가 90도인 삼각형 ABC의 변 BC 점 D가 있다. 각 ADC가 45도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 길이가 A일 때 B부터 D까지의 길이를 한번 A로 표시해 보세요. 간단하네. 얘가 30도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2A 되는 거 맞습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루트 3A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삼각비지 삼각비 특수각 1대 루트 3대 2 맞습니까? 또 요 조그만 거 뭐가 됩니까? 1대 1대 루트 2 따라서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D 얼마 되는 거야? 루트 3A 마이너스 A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인 15도의 값을 구하십시오. 뒤 가서 뭐 덧셈 정리나 이런 거 배우게 되면은 사인 15도도 구할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15도는 30도, 45도니까 이거 차이가 15도네. 그렇지. 이 각이 15도인 거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수선을 그어서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에서 15도에 대해서 이것분의 요거 구하게 되면 사인 15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요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2a인 거 맞지? 요 높이 h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구하면 되겠네요. 요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2분의 1의 밑변 2a 높이 h가 됩니다. 근데
여기를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은 게 높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2분의 1에 방금 구했네. 그래서 이게 루트 3 마이너스 1의 a 곱하기 높이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 a 하나 없어지고요. 따라서 h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문 뭐예요? 사인 15도를 물어봤으니까 15도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루트 2a분의 그치?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a가 돼서 사라지고요. 분자분면 루트 1을 곱하게 된 값은 분모가 2루트인 거지. 4분의가 되고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와, 사인 15도를 구했어. 사실 중학과정에서도요. 사인 15도를 구하는 것들을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해본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연습해봤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이제 삼각비를 한번 계산하는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니까 제 3, 4분면에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사인은 음수, 코사인도 음수, 탄젠트는 양수. 자, 다음 시간 간단히 하십시오. 얘가 뭡니까?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거 절대값 사인 세타하고 똑같아요. 사인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죠. 거기에 루트를 씌우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은요, 세제곱근은 무조건 양수건 음수건, 이 안쪽이 양수건 음수건 그대로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나옵니다. 뭐, 세제곱근 루트 8 얼마입니까? 루트 마이너스 8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예. 이게 뭐예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홀수 거듭 제곱근은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뭐 지수의 성질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요 식은 연산하게 되면은 얘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그냥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또 4제곱한 걸 4제곱근 하면 역시 절대값 붙어야 됩니다. 빼기 절대값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탄젠트는 무조건 양수네. 코사인은 무조건 음수네. 왜? 제 3, 4분면이니까. 근데 얘 코사인하고 1을 계산하게 되면은 무조건 코사인 값은 1보다 클 수는 없지요. 사인 코사인 값은 0하고 1 사이 값인 거 알고 있습니까? 삼각 B이기 때문에 그지? 그냥 이런 거야 봐봐. 코사인 세타의 수학적 정의가 R분의 X좌표잖아요. 근데 이 R이 뭡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모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야. Y가 0이 되면 같은 거고. 그래서 1 이하이므로 이거랑 이거 연산하면 무조건 0 이상입니다. 그래서 탄젠트까지 더하면 0 이상이므로 얘는 어떻게 풀어지느냐? 그대로 절대값 많이 풀어줍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반면에 이 앞에 부분은 사인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왜? 사인 세타가 음수니까 절대값을 치우면 양수가 돼야 되므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양수인 거야.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의 음수가 돼야지만 양수가 되는 거죠. 이거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없애봤더니 사인이 사라지고요. 코사인도 사라지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마지막 특수각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 6분의 13파이는 사인에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뭐 주기성이라고 배우긴 하는데 간단하게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는 이걸 그리게 되면 어디에 있어요?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다시 6분의 파이 가는 거니까 그냥 원래 6분의 파이에 있는 거랑 위치가 똑같아. 따라서 얘가 뭐가 똑같습니까? 사인의 6분의 파이하고 똑같고 이 값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6분의 29파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X축, Y축에 있으면 자, 6분의 29파이는 6, 4, 24니까 4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역시 한 바퀴를 뺑 돌아서 6분의 5파이랑 똑같은 거야. 6분의 5파이는 파이보다 조금 작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얘가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 알겠니? 그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내가 찾고 싶은 게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의 6분의 5파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R분의 X좌표 아닙니까? 그냥 쌤이 반지름 R분의 X좌표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를 봤더니 이거는 그냥 대칭성을 활용해 볼까요? 하여튼 X좌표가 음수야, 음수.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6분의 파이인 상황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은 Y좌표가 똑같아요. X좌표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6분의 파이하고 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가 되므로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다음 단원에서. 각의 변환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일단 저렇게 직접 6분의 5파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서 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25파이. 와, 이거 어떻게 구하지? 4, 6이 24니까 이 값은 탄젠트의 마이너스 6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아요. X축 그리고 Y축 그리는데 왜냐면 반대 방향으로 6파이만큼 간 다음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뒤로 세 바퀴 가나 앞으로 세 바퀴 가나 이 동경의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해서 뭘 구하는 거야? 이 점의 X좌표분의 Y좌표 구하는 거니까 얼마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왜? 이거 45도가 되는 거니까. 3이 되는 거니까. 이 X좌표 Y좌표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단원 이 정도만 하면은 되겠어요. 어차피 삼각함수가 점점 복합적 개념을 배우니까 또 다음 단원 공부할 때, 또 고다음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사실 전부 다 암산할 수 있는 테크닉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